2007년 3월 19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열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동원. 밝은 미래가 가득할 것처럼 보이는 아기였지만 그의 인생은 평범한 경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3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 동원은 삶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고 동원은 더 이상 부모의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은 그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동원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안고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위로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느끼는 상실감은 그를 더욱 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삶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정윤재 씨였습니다. 정윤재 할아버지는 동원의 보호자이자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고 그 과정에서 트로트를 부르셨습니다. 동원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원에게 보릿고개와 같은 트로트 노래의 가사를 하나하나 해석해주며 음악의 깊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악이 서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원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유대감은 그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그로 인해 동원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통해 사랑과 지혜를 배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동네에서 동원은 할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작은 행사부터 시작하여 그는 다양한 노래자랑에 참가하며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동원은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가을 KBS 전국노래자랑 함양군 편에서 11세 정동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은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예선전부터 그의 영상은 유튜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목소리에 놀라워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동원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할아버지에게는 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폐암 말기에 이는 동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동원은 할아버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할아버지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동원은 음악을 통해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지가 그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고 그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정동원은 이렇게 할아버지의 사랑과 음악에 의해 성장해 나갔고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동원은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시련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019년 정동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단순히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해 여름 그는 SBS 영재 발굴단에 출연하면서 다재다능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유산슬과의 합동 공연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무대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정동원은 점차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의 출연은 연이어 이어졌고 11월에는 KBS 1 인간극장에서 트로트 소년 동원이 라는 5부작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원의 일상과 그의 공연 준비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은 할아버지가 폐암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감정적으로 연결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원의 매니저가 되어 그의 공연장을 따라다니며 공연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감은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동원은 그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동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제가 좋은 가수가 되어 할아버지에게 1억짜리 주사를 맞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고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원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정동원은 드디어 싱글 미라클로 정식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정과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노래했고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며 정동원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확고히 하고 있었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음악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는 감정적인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과 자신의 꿈을 동시에 안고 있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민들이 존재했습니다. 정동원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즐거웠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매일 공연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는 하루하루가 긴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관객들이 그에게 보내는 사랑이 할아버지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2019년은 정동원에게 있어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 해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소년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의 그의 모습은 언제나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그 눈빛에는 꿈과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동원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채 정동원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음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할아버지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음악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한편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2020년 1월 2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첫 방송이 전국에 송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101명의 참가자들이 나이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끝에서 세 번째, 나이 순서 99번째 정동원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어린 출연자는 임도영, 홍자먼 둘뿐이었습니다. 13세 2007년생 유소년부. 무대 위에선 정동원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선곡은 진성의 보릿고개였습니다. 불어라 삭풍아 휘몰아쳐라. 어린 소년의 목에서 흘러나온 것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구성진 트로트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윤재 씨가 밭일을 하며 부르던 그 노래. 한자 한 글자씩 풀어서 설명해주던 그 가사. 배고픔의 설움을 느끼며 살았던 할아버지의 시절. 보리를 꺾어 먹고 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 원곡자 진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사는 제가 20년 전에 썼습니다. 동원이 나이만 할 때부터 배고픔의 설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진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마스터들도 눈을 붉혔습니다. 관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동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진성 선생님처럼 어렸을 때 못 먹어서 보리 꺾어 먹고 하던 시절의 노래라고 한자를 풀이해서 알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폐암이셔서 많이 아프신데 TV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유소년부 최초 오라트. 마스터 7명 모두가 하트를 들었습니다. 정동원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팀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동원은 젊은 그대를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고음 화음을 담당하며 성인 도전자들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는 가창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스터들은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에게는 무대 뒤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대1 데스매치. 정동원은 남승민과 대결했습니다. 색소폰 연주까지 곁들인 화려한 무대. 10대1 압승. 정동원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경연이 계속되었습니다. 희망가 무대에서 정동원은 무대 한쪽에서 대기하다 불렀습니다. 한 소절.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소년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준결승 진출, 그리고 2월 중순 준결승 1라운드. 정동원은 대결 상대를 지목해야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가수 장민호. 30살 나이 차이. 경연자 중 최연장자와 최연소의 만남. 이보다 극적인 대결이 또 있을까요? 무대에 오른 두 사람. 선곡은 파트너였습니다. 음역대가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정동원이 메인 보컬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원하게 내지르는 고음 부분에서는 특히나 돋보였습니다. 장민호는 조연이 되어 정동원을 받쳐주었습니다. 30살 선배가 13살 후배를 위해 물러선 것입니다. 마스터 조영수는 평했습니다. 정동원이 지닌 높은 음역대를 살리고 30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연이 된 장민호의 희생이 드러났던 무대입니다. 마스터 점수 300점, 정동원 210점, 장민호 90점. 준결승 팀 중 유일하게 두 사람 모두 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정동원은 환호했습니다. 장민호는 정동원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오전, 경남 하동 정동원의 집 할아버지 정윤재 씨가 별세하셨습니다. 폐암 말기 투병 끝에 향년 65세 전후.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0년 인간극장 방송 당시의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당시 정동원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녹화 중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정동원의 아버지 정용주 씨는 언론에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당초 알려진 대로 폐암 투병 중이셨다. 상태가 급변하여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셨었다. 정동원은 급히 하동으로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할아버지가 괜찮았다. 그런데 못 깨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13살 소년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경남 하동군 진교장례식장 202호에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발인은 2월 18일 오전 10시. 정동원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장민호. 탑6 멤버들이 모두 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따라왔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미스터트롯 방송에서 정동원의 조부상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빈소에 앉아있는 정동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13살 소년은 의젓했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슬픈데 참고 있다. 울면 할아버지가 안 좋아한다. 정동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3살 때부터 정동원을 키워준 할아버지. 부모가 이혼한 후 마음의 문을 닫았던 정동원을 세상으로 이끌어준 할아버지. 트로트를 가르쳐준 할아버지. 집 앞에 손수 연습실을 만들어준 할아버지. 드럼을 사주고 색소폰을 사주고 전국의 공연장에 데리고 다니며 매니저를 자처했던 할아버지. 정동원이 인간극장에서 말했던 할아버지. 1억짜리 주사 맞으면 할아버지의 암이 다 낫는다고 했어요. 저 가수 되면 할아버지한테 그 주사 맞게 해드릴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억짜리 주사. 정동원은 그것을 맞춰드리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동원이 미스터트롯 우승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방송 한 번, 유소년부 오라트 받는 모습 한 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동원에게 할아버지는 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미스터트롯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연은 멈추지 않았고 정동원은 무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상복을 벗고 무대 의상을 입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동원이 후에 말하길. 준결승 2라운드 희망가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팀원들과 오랜 기간 함께 연습했고 또한 그 기간에 조부상을 치르며 가장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기에 잊을 수 없는 무대가 되었다고. 그 무대에서 정동원은 마스터 점수 925점을 받았습니다. 준결승 첫 무대임에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결승.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결승전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동원은 신곡 여백을 불렀습니다. 노사연의 히트곡 바램의 작곡가 김종환이 만든 신곡이었습니다. 여백을 남긴 채 떠나간 그대요. 13세 소년이 부르기에는 너무나 슬픈 노래였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곡.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담은 곡. 그러나 정동원의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떠나보낸 할아버지. 1억짜리 주사도 맞춰드리지 못하고 보낸 할아버지. 그 여백을 채우지 못한 채 부르는 노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고 현장에 있던 관객들도 울었습니다. 마스터들도 눈을 붉혔고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발표 최종 순위 1위 이명웅, 2위 영탁, 3위 이찬원, 4위 김호중, 5위 정동원. 13세 정동원 미스터트롯 최종 5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탑5에 들었습니다. 정동원은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웃으며 의젓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무대를 내려온 순간 감정이 터져나왔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우승.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정동원을 지켜보았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3살 소년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는 정동원에 대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 손자, 누군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은 정동원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13세 정동원, 국민 손자. 부모가 이혼한 후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소년. 폐암 말기인 할아버지를 위해 1억짜리 주사를 맞춰드리려 가수가 되기로 한 소년.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탑5에 오른 소년. 그러나 할아버지는 보지 못하고 떠난 소년. 2020년 3월 14일 정동원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는 성공, 심장 같은 존재가 없는 영광. 13세의 나이로 정동원은 그것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2020년 5월 고향 경남 하동에 정동원길이 생겼습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년리에서 금남면 하삼천까지 7.2km 구간. 메타세코이아 길을 따라 이어진 이 길은 정동원의 본가를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동원은 세계 최연소로 길을 선포한 인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 길은 5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정동원 하우스가 개관했습니다. 카페를 겸하는 곳이었고 정동원의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동원 팬들의 성지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동원 하우스의 명의가 정동원 본인도 가족도 아닌 박수정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수정 씨는 정동원 아버지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정동원의 새어머니였습니다. 연습실 후원금도 박수정 씨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하동의 진명의도 박수정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팬들이 반발했습니다. 정동원 본인 명의가 아니면 안 된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하동군수까지 나섰고 정동원 하우스의 명의는 정동원 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동원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3살 때 이혼하고 10년간 부재했던 아버지. 그는 정동원이 유명해진 후 돌아왔습니다. 2019년 인간극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원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의 성공 뒤에는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조선일보 100주년 타임캡슐 행사. 정동원은 나훈아 선생님 같은 가수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50년 전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로 자신의 첫 음반 CD를 담았습니다. 50년 후 개봉될 타임캡슐, 그때 정동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0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모델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13세 정동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2021년 정규 앨범 내 마음속 최고 발매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탑6와의 전국 순회 공연. 정동원은 쉼없이 달렸습니다. 2021년 9월 11일 TV조선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본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정동원의 활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무언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동원은 SNS에 명품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시계, 옷들, 어린 나이에 벌어들인 돈. 16세에 20억 원대 한강뷰 아파트를 샀습니다. 57평자가 이명웅과 이웃사촌이 되었습니다. 13세의 국민 손자가 된 소년. 그는 빠르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경상남도 하동. 정동원은 16세가 되었지만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아버지의 트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친구가 옆자리에 앉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산길 약 10분간의 운전 영상 속에서 정동원은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났고 호기심의 한 운전 연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정동원의 옛날 핸드폰에 저장되었습니다. 정동원은 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예전 핸드폰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잊혀진 영상? 그러나 이 영상은 후에 치명적 증거가 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종 원동기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정동원은 합법적으로 면허를 땄습니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정동원은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되어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 위반. 4월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정동원 소속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월 25일 검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정동원은 안도했고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미성년자의 기소유예가 수사자료에서 삭제되려면 처분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소속사는 재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동원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정동원, 오토바이 불법 주행 기소유예. 미성년자 초범 참작. 국민 손자 정동원, 자동차 전용도로 오진입으로 송치됐지만 선처. 16세 정동원, 첫 운전 실수로 법 위반. 검찰 초범 고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라 몰랐을 수 있다. 호기심에서 한 실수다. 초범이니까 봐준 거지. 오토바이 첫 운전인데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 모를 수 있어. 내비게이션 따라갔다는데 이제 정신 차리겠지. 법을 배웠을 테니 다시는 안 하겠지. 정동원은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법규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공인으로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소속사도 다짐했습니다. 정동원을 더 잘 관리하고 미성년자니까 더 조심시켜서 운전할 때는 반드시 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 법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팬들도 믿었습니다. 우리 동원이가 실수했지만 반성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돼. 초범이고 미성년자니까 선처받은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정동원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몰랐습니다. 2023년 1월 불과 2달 전 하동에서 찍힌 약 10분간의 무면허 트럭 운전 영상. 그것이 아직 자신의 옛날 핸드폰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 영상이 1년 후 치명적 증거가 되고 그 영상 때문에 5억 원을 협박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1월의 무면허 운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5월 기소유예는 3월 오토바이 건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정동원도 몰랐습니다. 1월의 영상이 문제가 될 줄은. 그것이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해. 배웠을 거야. 그러나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동원은 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최신 기종, 성능이 좋은 핸드폰, 옛날 핸드폰은 서울 집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안에 2023년 1월의 영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의 무면허 트럭 운전 영상. 재밌다고 말하는 정동원의 목소리, 친구가 촬영한 그 영상. 잊혀진 영상, 그러나 삭제되지 않은 영상. 그 핸드폰이 곧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년 후 2024년 초 서울에서 알게 되어 신뢰했던 친구가
정동원의 집에 가끔 놀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2023년 5월입니다. 정동원은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러나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정동원의 서울 집에 친구 A씨가 놀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알게 된 친구였고 정동원은 A씨를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정동원이 외출한 사이 A씨가 정동원의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 안을 둘러보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동원이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정동원은 새 핸드폰을 쓰고 있어서 유실 사실도 몰랐습니다. A씨는 핸드폰을 가져가 사진첩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23년 1월 하동에서 정동원이 트럭을 운전하는 영상을. 만 16세에 약 10분간의 무면허 운전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A씨는 공범 2명을 모았습니다. 총 3명. 그들은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4년 3월 정동원에게 걸려온 전화.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정동원? 너 무면허 운전한 거 영상 있으니깐 5억 내놔. 안 그러면 언론에 뿌린다. 일부 보도에서는 2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억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정동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16세에 했던 일. 옛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5억 준비해 빨리. 언론에 뿌리면 네 이미지 다 망가져. 국민 손자 끝이야. 정동원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돈을 주면 끝날까? 아니면 계속 요구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동원은 결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고 대신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협박범의 정체가 밝혀졌고 서울 친구 A씨 그리고 공범 2명 총 3명이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정동원 소속사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습니다.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협박범들은 체포되었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협박범들이 법적 처벌과 별개로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025년 초 강남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권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동원은 협박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법 위반자이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배신과 5억 원 협박, 그리고 두 번째 법적 문제. 17세 정동원은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뉴스일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가수 정동원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서울서부지검이 정동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23년 1월 경남 하동에서 만 16세의 나이로 무면허 트럭 운전. 약 10분간의 운전 연습. 동승자가 촬영한 영상.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정동원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 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2023년 5월에 오토바이 불법 주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정동원. 그런데 그보다 2달 전인 2023년 1월에 이미 무면허 트럭 운전을 했다는 사실. 두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 인터넷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국민 손자가 이럴 수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 2023년 5월에 기소유예 받고도? 미성년자인데 무슨. 실망이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이 없다. 법을 너무 가볍게 본 거 아니냐.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한 실수잖아. 아직 철없는 나이인데. 협박받은 것도 불쌍하다. 미성년자라 몰랐을 수도. 시간 순서를 보면 1월에 무면허 운전, 3월에 오토바이 위반인데 5월에 한꺼번에 걸린 거 아니야?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도 피해자인데.
연예계 일부에서는 정동원을 변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작곡가는 아직 중학생인데 무엇을 알겠느냐며 악의 없는 실수임으로 너그럽게 넘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2023년 5월 기소유예 전력 때문에 재차 선처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정동원 소속사는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내내 정동원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은 없었고 SNS도 조용했습니다. 정동원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10월과 11월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정동원은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콘서트는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예전만큼의 환호는 없었습니다. 18세 고등학생 정동원은 성인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검찰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켜보았습니다. 또 기소유예를 받을까? 이번엔 법정에 서게 될까? 정동원의 연예인 생명은 끝날까? 국민손자. 그 타이틀은 이제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서부지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두 번째 기소유예였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또 두 번째 기소유예라니 법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입니다. 정동원은 법정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고려한 사항들은 미성년자였고 사건 당시 만 16세의 호기심에 의한 산길에서 10분간의 짧은 운전 연습, 깊은 반성과 협박 피해자,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자진 신고. 여론은 여전히 갈렸습니다. 두 번째 기소유예라니 유명인이라서 봐주는 거다. 일반인이었으면 벌금이라도 냈을 것. 공인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협박범한테 당한 것도 있는데 미성년자 시절 실수를 평생 따라다니게 할 건가? 이제 18세인데 기회를 줘야. 산길에서 10분 운전 연습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자진 신고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같은 시기 또 다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정동원 아버지의 교도소 수감 사실. 2024년 3월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트로트 가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 갈등이 생겼고 법적 문제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입니다. 정동원 소속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동원은 해당 일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가족사인 동시에 정동원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정동원 아버지의 인스타그램은 2022년 이후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할아버지와 정동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회상이라고 쓴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3살 때 이혼한 아버지, 13살 때 돌아온 아버지, 그리고 다시 부재한 아버지. 정동원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10년 넘게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18세 정동원은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소속사와 팬들이 있었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소유예.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의 마음속 상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2023년 1월 경남 하동에서 만 16세의 무면허 트럭 운전, 2023년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적발, 2023년 5월 25일 오토바이 건으로 첫 번째 기소유예 처분, 2024년 3월 휴대폰 도난 및 5억 원 협박 사건 발생 경찰 신고, 2024년 3월 협박범 3명 체포 및 구속 기소, 2024년 3월 정동원 아버지 교도소 수감 사실 공개, 2025년 초 강남경찰서가 무면허 운전건 검찰 송치, 2025년 9월 11일 언론 보도로 사건 공개, 2025년 11월 6일 무면허 운전으로 두 번째 기소유예 처분. 법은 정동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정동원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의 몫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지 나흘 후 정동원의 팬덤이 움직였습니다.
선한스타 10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70만 원을 정동원의 이름으로 전액 기부했습니다.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 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동원은 선한스타를 통해 누적 기부금액 5,225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1억짜리 주사를 맞추지 못했던 할아버지. 그러나 정동원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말했습니다. 동원이는 실수했지만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응원할게요. 선한 영향력을 함께 만들어가요. 11월 중순 정동원은 조용히 연습실로 돌아가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트로트를 13세의 국민 손자가 되게 해준 그 목소리를 12월 8일 정동원은 한촌설렁탕의 브랜드 최초 전속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첫 전속 모델입니다. 논란 속에서도 정동원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한촌설렁탕 측은 말했습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2025년 12월 현재 정동원은 18세입니다. 2007년 태어나 2010년 3살의 부모가 이혼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 2018년 11세의 전국 노래자랑 우수상 2020년 13세의 미스터트롯 5위 같은 해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2023년 16세의 두 번의 도로교통법 위반 2024년 친구의 배신과 5억 원 협박 그리고 2025년 두 번째 기소유예 그는 13세의 국민 손자가 되었지만 18세의 실수투성이 미성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없고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여전히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팬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두 번째 기소유예는 너무 관대하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 법을 가볍게 본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응원합니다. 미성년자 시절 실수다. 협박 피해자이기도 하다. 재기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직 18세인데 평생 짊어지게 할 건가? 정동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2번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과 불법 주행. 그러나 그는 여전히 18세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입니다. 13세의 국민적 스타가 된다는 것과 어린 나이에 돈을 벌고 유명해진다는 것. 할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 친구의 배신과 5억 원 협박. 이 모든 것을 겪은 한 소년. 그는 재밌다 고말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철없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 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정동원은 2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법은 그에게 관대했습니다. 이제 정동원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동원아,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할배가 물려준 트로트 제대로 해야지.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정동원은 18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트로트 13세에 받은 국민의 사랑 16세에 저지른 실수들 18세에 받은 비판과 응원 이 모든 것을 안고 정동원은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 어떤 가수가 될지 할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지 그것은 정동원 본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동원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정동원 군에게 따뜻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Before you close your eyes tonight, take a moment. What if this simple prayer could calm your heart, release your worries, and remind you that you were never alone today, not even for a second? Stay with me and let your soul rest in God's presence. Heavenly Father, as the night gently falls and the world grows quiet, I come before you with a heart full of gratitude. Thank you, Lord, for watching over me today.
Thank you for every moment you protected me, even when I didn't realize it. Lord, today may not have been perfect. There may have been struggles, stress, or moments where I felt overwhelmed. But through it all, you were there. You guided me, you strengthened me, and you never left my side. Thank you, Father, for your constant presence. Thank you for being my refuge and my safe place. In a world that can feel uncertain and overwhelming, your love has been my anchor. Tonight, I lay down every burden at your feet. Every worry, every fear, every anxious thought, I surrender them all to you. Your word reminds me that I don't have to carry these alone. So, Lord, I release everything into your hands right now. Thank you, Lord, for your protection over my life. Thank you for keeping me safe from dangers seen and unseen. Even in moments I didn't notice, you were shielding me, guiding my steps, and covering me with your grace. Father, forgive me for the times today when I fell short. Forgive me for any words I spoke in haste, any thoughts that were not pleasing to you, and any moments where I chose fear instead of faith. Cleanse my heart tonight and renew my spirit. Lord, as I prepare to sleep, I ask for your peace to fill my mind. Quiet every restless thought. Calm every storm within me. Let your presence bring a deep sense of comfort that only you can give. I declare tonight that I trust you completely. I trust your plans even when I don't understand them. I trust your timing even when it feels slow. And I trust your love, knowing it never fails. Thank you, Lord, for being faithful through every season of my life. In my highs and in my lows, you have remained the same. Your love has never changed, and your mercy has never run out. Tonight, I choose gratitude. Gratitude for the breath in my lungs. Gratitude for the strength to make it through another day. Gratitude for the blessings I often take for granted. Lord, thank you for watching over my family and my loved ones. Cover them with your protection tonight. Surround them with your angels and keep them safe as they rest. Let no harm near them and fill their hearts with your peace. Father, I ask that you remove any fear that may be trying to take root in my heart. Replace it with faith. Replace it with confidence in your promises. Remind me that I am never alone because you are always with me. Thank you, Lord, for being my strength when I feel weak. When I thought I couldn't go on, you carried me. When I felt lost, you guided me. When I felt broken, you began to heal me. Tonight, I rest in the truth that you are in control. I don't have to worry about tomorrow because you are already there. You are already making a way, already preparing blessings, already working things out for my good. Lord, help me to release the need to control everything. Teach me to trust you more deeply. Help me to surrender fully, knowing that your plans are greater than anything I could imagine. Thank you for every small miracle today, for every moment of joy, every answered prayer, and even the challenges that helped me grow. I know that nothing I go through is wasted in your hands. Father, as I lie down tonight, I ask for restful and peaceful sleep. Let my body be restored and my mind refreshed. Remove every trace of stress and replace it with calmness and serenity. Fill my dreams with your presence. Let me wake up tomorrow with renewed strength, renewed hope, and a heart ready to follow you again. Lord, I declare your peace over my life tonight, a peace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a peace that guards my heart and my mind, a peace that reminds me that everything will be okay
because you are in control. Thank you, Lord, for loving me unconditionally. Even when I don't deserve it, your love never fails. Even when I make mistakes, your grace is always enough. Tonight, I rest in your love. I rest in your promises. I rest in the assurance that I am safe in your hands. Thank you, Father, for watching over me today. And I trust you completely for tomorrow. In your holy name I pray. Amen. As you drift into sleep tonight, remember this. You made it through today because God was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He will be with you again tomorrow. Rest peacefully, knowing you are protected, loved, and never alone. If this prayer touched your heart, please type Amen in the comments. Don't forget to like, share, and subscribe for more prayers. God is with you, today and always.